저희가 이제 전산 세무를 오늘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 끝날 때까지 세무를 할 건데, 이론 15문제는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은데,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재무회계 5개, 전산회계에서는 8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원가회계 5개, 전산회계에서는 4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부가세 3개, 부가세는 똑같아요. 3문제. 그 다음에 소득세가 2개. 이렇게 해서 15개고, 실기가 몇 개냐, 잠시만요. 19문제예요. 기초정보관리 안 나와요. 거래처 놓고 이런 거 없고 바로 일반 전표예요. 그래서 일반 전표 5개, 메인 매출 전표 5개,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관련돼서 2개 나오는데 요게 10점이에요. 두 문제가 37, 뭐 55, 64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2개 합쳐서 10점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결산 5개 나와요. 그 다음에 소득세 2개인데 여기 15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잡을 거는 요거랑 요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회계 때 일단 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긴 하는데 주는 요 10점짜리랑 여기 15점짜리 해서 총 25점이 추가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이쪽보다 소득세가 15점인데 여기가 좀 더 쉬워요. 근데 그 이유는 여기 2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16개인가 17개 중에 2개 나오는 거예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2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복불복이에요. 좀 쉬운 게 나올 때 있고 어려운 게 나올 때 있고. 그 다음에 소득세는 할 만한 게 4개 중에 2개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붙박이에요. 연말정산. 그거는 무조건 나오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쪽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좀 더 수월해지고 여기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너무 많은 것 중에서 2개 나와. 근데 여기는 적은 것 중에 2개 나와. 그러면 당연히 적은 게 훨씬 더 기억이 잘 나잖아요. 그래서 요건 약간 복불복 개념이 좀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예? 예, 2문제예요. 예, 똑같아요. 70점. 전산세무 1급도 다 70점이에요. 여긴 전산회계 2급도 70. 예. 그래서 시험에 좀 단점이 뭐냐면 70점이라. 그게 좀 단점. 대부분 자격증 60점이잖아요. 저희도 60점이었으면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저희가 60점이었으면 저 80% 이상 붙일 자신 있어요. 안 되면 잡아갖고 돌리면 60점까지 나오니까. 근데 7은 좀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아직 자격증 시험 중에 80점인 건 없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80점이면 눈 튀어나올 정도로 해야 돼요. 7하고 8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근데 6하고 7하고도 좀 차원이 좀 다른 편이라 그 문제는 좀 있죠. 그래서 여기는 겹쳐요. 재무회계 원가회계는. 그래서 여기는 안 할 겁니다. 나중에 이론 문제 풀이할 때 또 기존 거 갖고 할 거고 하나만 할 거예요. 근데 교재 내용이 없어요. 내일 쪽지 시험 볼 건데 2줄 외워 갖고 오셔야 돼요. 내일 오실 때. 변경이라고 있어요. 변경이 뭐 하는 거죠? 고치는 거죠. 그래서 고치는 거에 2가지가 있어요. 정책의 변경이라는 게 있고 추정의 변경. 요거는 2줄을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2줄에서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가. 우리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정책 어디에서 만들죠? 여의도에서 만들잖아요. 국회의사당에서. 그래서 뭐 만드냐면 법 만들죠. 그래서 법이 바뀌면은 뭐의 변경이 되는 거예요? 정책의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가상각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소급법. 그 다음에 적고 나서 추가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대손이나 감가 요런 거고 전진법. 이렇게 이제 2줄로 답을 다 맞출 수가 있는데 정책이라는 거는 뭐 바꾸는 거라고요? 법 바꾸는 거예요. 뭐 바꾸는 거라고요? 법. 근데 여기 보시면 무슨 법 쓴다라고 되어 있죠? 소급의 뜻이 뭐예요? 소급의 뜻은 옛날 것까지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거의 안 보지만 저도 잘 안 봐요. 요즘 재미없어서. 뉴스 보다 보면 요즘 이제 상인분들 있잖아요. 소상공인들. 그분들 관련돼서 요즘 뉴스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보상금. 그때 꼭 나오는 문구 중에 이게 있어요. 소급 적용해 달라고.
그래서 소급은 옛날 것까지 적용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법에서 5년 소급 적용하겠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까지 인정을 해주겠다? 5년 전. 그래도 지금 국가하고 소상공인분들하고 지금 다툼이 있는 게 보상은 해주겠다. 근데 소상공인분들은 소급 적용해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코로나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상해달라. 이거고 국가는 그렇게는 못 해준다. 왜냐면 그렇게 해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이에 망하신 분들이 또 따지게 되는 거죠. 나도 그 사이에 했다. 돈 내놔라.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소급 그러면은 옛날 것도 적용시킨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옛날 것도 바꾸란 뜻이에요. 왜냐면 변경이라는 게 뭐 하는 거죠? 바꾸는 거죠. 그래서 바꾸긴 바꾸는데 옛날 것까지 바꿔준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 추정이 뭐냐면 예상이에요. 우리 대손이라는 게 못 받는 돈이라 그랬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러면 우리 얼마 못 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맞죠? 이거는 발생을 해봐야 알죠. 네. 못 받을 건데 받을 수도 있고 받을 건데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죠. 그 다음에 감가의 뜻이 뭐예요? 가격이 뭐 하는 거죠? 감소하는 거죠. 근데 이거 얼마 감소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얘도 추정이에요. 그래서 추정이라는 건 예상치. 예. 그래서 요거는 무슨 법 쓴다고요? 전진법. 전진의 뜻이 뭐죠? 예, 앞만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 거는 쳐다보지 않고 지금부터 바꾸는 거예요. 올해 거부터. 그래서 소급법과 전진법의 차이는 둘 다 바꾸는 건 똑같은데 옛날 것까지 바꿔주면 무슨 법이야? 소급법. 올해 거부터 바꾸면 전진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두 줄 내일 쪽지 시험 볼 거예요. 그리고 원가액에는 똑같아요. 100%. 원가액에는 똑같고 특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원가액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원가액에는 암기만 잘하고 있으면 많이 맞을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목표는 여기 재무회계에서 3개 맞추는 거, 3개 이상. 그리고 여기에서는 5개. 그리고 여기에서는 2개. 그래서 3개, 5개, 2개에서 몇 개 맞추는 게 목표예요? 10개. 그렇게 잡고 준비는 할 건데, 뭐 요번에 이론 시험 봐서 아시겠지만, 이론도 좀, 그러니까 저희 시험 자체가 복불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시험지가 나하고 내가 좀 좋아하는 게 많이 나왔냐, 내가 좀 싫어하는 게 적게 나왔냐. 그래도 저는 항상 그 생각합니다. 50점 안 나오면 그냥 공부 안 하고 간 거고요. 한 60점에서 60점 이상 나오면 공부는 했는데 딱 저거 차이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조금 더 나왔으면 6이 7이 되는 거고 내가 싫어하는 게 많이 나왔으면 7이 6이 되는 거고 거의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교재는 244페이지. 부가가치세. 여기에서 총 이론 3문제, 그 다음에 실기는 몇 문제 나온다고요? 2문제.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요쪽보다는 요쪽에 좀 더 힘을 실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는 6점이고 여기는 몇 점이에요? 10점이에요. 그리고 얘는 찍을 수라도 있는데 얘는 못 찍잖아요. 그래서 주는 아마 부가가치세 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거기 244페이지 아래 그 244페이지 보시면 부가가치세 기초 이론.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VAT라고 하죠. 네. 그래서 VAT 그러면 이게 무슨 세예요? 부가가치세.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간접법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 단계 무슨 공제법이요? 세액공제법. 네, 우리나라는 전 단계 무슨 공제법을 써요? 세액공제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직접법 쓴다고요? 간접법 쓴다고요? 간접법 써요. 그래서 간접법이 뭐냐면 이제 요게 간접법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무슨 세액 빼죠? 네, 매입세액 빼요. 그래서 세금을 빼는 거, 요거를 간접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국경세 조정 보시면 우리나라는 무슨 지국이에요? 네, 소비지국 쓰죠. 그래서 소비지국 무슨 원칙? 과세 원칙.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써서 나온 게 무슨 율이에요? 영세율이에요. 네, 무슨 율이요? 영세율. 그래서 영세율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소비지국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수출할 때는 생산지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세금 안 내고 외국에다 보내시면 돼요. 세금 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무역회사 가시는 분들이 요 영세율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기본적인 업무는 우리가 안 해요. 예, 대부분 수출입 그 관련된 관세사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들한테 다 넘겨요. 그리고 그분들이 수수료 받고 수출 관련돼서 다 처리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관련된 영수증이 와요. 그러니까 영수증 처리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내가 아주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큰 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틀은 알아야 영수증을 받았을 때 회계 처리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분계 되기 쉬워요. 원재료 샀으면 다 원재료예요. 그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제품 팔았으면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운반비 나가면 운반비. 요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실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옛날 거 많이 보세요. 예전에 분명히 그 거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거래 보고 그대로 옮기면 돼요. 그 대신 옮기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딱 하나입니다. 금액은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컨트롤 C, 컨트롤 V를 완벽하게 하셔. 이러시면 안 돼요. 예, 계정 과목 정도만 컨닝하는 거고 금액은 뭐 해야 돼요? 당연히 다를 거니까 다른 걸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업무를 잘 보시려면 이걸 잘해야 돼요. 예전 걸 보고 요때는 우리 회사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걸 파악을 잘 하시면은 업무하기가 좀 더 편하고 그 다음에 종종 이제 신규 회사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로운 회사. 신규 회사에 취업하시면 장단점이 확실히 갈려요. 장점은 뭐냐면 내가 모든 세팅을 잡기 때문에 내 생각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기존 게 없으니까. 그 대신 단점은 뭐냐면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어떻죠? 많아야 되죠. 왜냐면 정리를 하려면 내가 뭘 알아야 정리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몰라. 그럼 정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일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후자 쪽을 좋아하긴 하는데 내가 조금 괴로운 대신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라도 더 있잖아요. 근데 뭐든지 다 사람마다 이건 성향 차이인데 저는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게 취미 중에 하나인지라 저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거. 왜냐면 실패하더라도 남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하지 마시고 내 돈 안 들어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특히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저는 운전을 회사차로 배웠어요. 진짜로.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였냐면 저기 연안부두 쪽에 외국인 분들 관련된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있어요. 거기 제일 처음 갔었어요. 봉고차 끌고 가래요 그냥. 차키 주세요. 그래갖고 갔어요. 연수 한 두세 번 받고 같이 일하시는 대리님한테 가라 그래갖고 갔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후진 주차를 배운 적이 없어. 근데 주차 코스가 딱 주차할 수 있는 데가 하나 남았는데 후진 주차한 거예요. 근데 내 차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뭐 박으면 보험회사 부르면 되지 뭐. 어차피 내 차 아닌데. 그리고 밀어 넣었는데 다행히도 들어가더라고요. 전 약간 그런 거 좋아해요. 왜냐면 내 돈 안 들어가잖아요. 박아도. 어차피 회사 차잖아요. 욕이나 좀 먹으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밀어 넣었죠. 근데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무식하다고. 맞아요. 약간 좀 뭐 하나 꽂히면 무식하게 해요. 남 눈치 안 보고 어차피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아니면 내 돈 들어가더라도 많이 안 들어가. 전 약간 근데 단점은 뭐냐면 하기 전에 미리 계산을 해봐요. 이거 잘못되면 내가 손해보는 게 얼마나 될까. 그래서 뭔가 큰일은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이. 왜냐면 큰일을 하려면 손해도 크거든요.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뭐 아니면 도인 사람들이니까. 근데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그런 걸 못하죠. 그 다음에 거기 부가가치세의 특징, 거기 1번 잘 봐두세요. 우리 일반 소비세 맞고 무슨 소비세는 아니라고요? 개별 소비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는 요거에 붙는 세금이에요. 비싼 물건들에 붙는 거. 그래서 명품으로 치면은 한 3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에는 개별 소비세가 붙습니다. 저렴한 거에는 안 붙어요. 가격이 좀 비싼 것들. 그래서 옛날에는 TV 냉장고에도 개별 소비세가 붙었어요. 왜냐면 옛날엔 비쌌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웬만한 TV 냉장고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리고 각 집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많은 집은 두세 개씩도 있고. 요즘엔 이제 그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간씩 변화가 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저겁니다. 자동차 몇 cc 넘는 건 개별 소비세 붙어요. 네, 1000cc 넘는 건 개별 소비세 붙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이렇게 나오면 1000cc 뭐요? 초과.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화물차는 괜찮다 그랬습니다. 화물차는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괜찮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무슨 차예요? 승용차예요. 그 다음에 간접세. 그 다음에 직접세 아니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가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간접세는 요게 간접세입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을 무슨 자라 그래요? 납세자. 그 다음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담세자라 그래요. 요게 다른 경우. 그래서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되고요. 담세자는 일반적으로 누가 돼요? 소비자. 그래서 세금은 소비자가 내는데 은행에다가 누가 갖다 내는 거예요? 사업자가. 그래서 대표적인 간접세가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름값, 유류세. 그 다음에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세. 왜냐면 술값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세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어느 순간부터 술 도수가 떨어졌죠. 술 도수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이거 세금에 연결시켜드리면 일정 도수 넘어가면 세율이 올라가요.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낮은 거를 많이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세금 덜 내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병 먹을 거 두 병 먹이려고.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어쨌든 세금 문제도 있어요. 이게 일정 도수 넘어가면은 세율이 더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세금 자체가.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직접세는 요거 배울 거예요. 무슨 세요? 소득세. 소득세는 직접세예요. 왜냐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잖아요. 직접. 그래서 국가에서 소득세 건드리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욕해요. 왜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내가 월급 명세서 받을 때마다 거기 찍혀 있잖아요. 뭐라고 찍혀 있어요? 소득세 얼마. 찍혀 있으니까 소득세는 올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간접세는 올리기가 쉬워요. 왜냐면 사람들이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라는 건 아는데 직접적으로 막 빠져나가지는 않다 보니까 이게 조금 국가에서 올렸을 때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좀 적어요. 그래서 좀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형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내려면 뭐를 해야 돼요? 소비를 해야 돼요. 투자에 대해서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내가 코인을 산다거나 주식을 산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안 해요? 세금 안 냅니다. 부가세는. 그 다음에 좀 전에 봤었던 전단계 무슨 공제법이요? 세액공제법.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맞고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세액에서 뺀다. 그래서 공제라고 나오면 세법에서는 공제라는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공제라고 나오면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무슨 지국 과세원칙? 소비지국 과세원칙. 그 다음에 생산지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단계 거래세. 그래서 모든 거래에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246페이지. 빨리빨리 할 거예요. 왜냐면
세무 자체는 하나라도 더 보는 게 중요하니까. 아, 그리고 그거 설명 안 드렸구나. 세무는 90분입니다. 시험 시간이. 그래서 세무는 확실하게 이거는 있어요. 알면 붙고 모르면 떨어져요. 회계보다는 변수가 적어요. 예. 회계는 시험 보셔서 아시겠지만 넉넉하진 않잖아요. 그냥 딱 시험 보고 검사하고 그러면 거의 시험 끝날 때 시간하고 별로 안 남잖아요. 근데 세무 같은 경우에 빨리 푸시는 분은 한 30분 이상 남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70분에서 80분 사이에 푸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7, 80분 정도. 그러니까 회계보다는 조금 여유는 있어요. 근데 확실히 갈리는 건 뭐냐면 공부한 사람은 붙고 안 한 사람은 확실히 떨어져요. 세무는 확실히 갈려요, 이게. 근데 회계 같은 경우에 좀 운도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컴퓨터도 좀 잘 만나야 되고 그런 게 좀 많은데 회계보다 세무는 적어요. 그리고 세무는 한 타임밖에 없어요. 시험이 특별 시험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시험 보는 인원이 확 줄어요. 네. 전산회계 1급을 만약에 한 번 시험 볼 때 10,000명을 봐. 그러면 세무는 한 5, 6천 명 정도. 네. 왜냐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신 분들도 실제 계시니까 회계가 쉽대. 그래서 이제 배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실제. 네. 한 반에 보면 한 반에 10명 정도 들어오시면 한두 분 정도는 그렇게 알고 오세요. 근데 이건 알고 계십시오. 쉬운 시험은 하나도 없어요. 네, 진짜로. 어느 공부든지 그냥 다 공부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회계만 공부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반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세무 공부만 하고 시험 안 보시는 분들도 꽤 많고 아예 회계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게 기간이 막 몇 년 이렇게 되면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해하는데 길어야 2달이잖아요. 어차피 2달에 한 번씩 시험이 있으니까 2달 정도는 내가 내 인생에서 2달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잖아요. 그 정도는 뭔가에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회계 공부하다가 포기하면 이쪽으로 다시는 못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포기했다가 다시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딱 하나 있거든요. 뭐예요? 나이를 먹었잖아요. 한 살이라도 더. 이거 되게 큰 거예요. 이거 농담이 아니고 20대하고 30대 다르고 30대하고 40대 달라요. 40대하고 50대도 다르고 딴 게 아니고 일단 기억력의 차이가 커요. 예. 진짜로. 그래서 저기 뭐냐 주부님들 TV에 나오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핸드폰 어딨냐? 어딨어요? 냉장고에. 네, 반찬 넣었다가 핸드폰도 같이 넣어버리는 거죠. 실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요즘엔 좀 덜한데 한 2, 3년 전에 보면 친구하고 전화하면서 내 핸드폰 어딨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네,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니까 가면 갈수록 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해서 빨리 따버리시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 공부 안 쳐다보는 게 가장 뭐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246페이지 보시면 거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사업자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과세거래 3가지 있었습니다.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뭐요? 수입. 그리고 부가가치세 쪽지 시험은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 끝나기 전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를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2번째 보시면 계속적이고 뭐여야 돼요? 반복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중고거래 유행이잖아요. 일명 당근마켓. 당근마켓 팔 때 부가세 내요? 안 내죠. 왜요? 이거에 해당이 안 돼요. 맨날 팔아요? 아니잖아요. 1년에 가끔씩 중고 물건이 있으면 팔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중고 거래는 아직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 아니니까 뭐는 안 걷겠다? 세금은 안 걷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왜냐면 가면 갈수록 중고 거래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고 팔면은 뭐가 생기죠?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생기니까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법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몇 회 이상 거래하면 세금 내라.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은 사업성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요게 제일 잘 나와요. 영리 목적성 유무. 영리 목적 유무는 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문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상관없다. 그래서 영리냐 비영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업하는 곳들은 대부분 무슨 회사죠? 영리 회사예요. 그래서 수익 창출, 이익 창출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익 안 나면 뭐예요? 문 닫잖아요. 맞죠? 근데 비영리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영리 회사들이 대부분 어떤 데냐면 뭐 협회 같은데 이익이 안 내도 운영이 돼. 아니면은 뭐 복지회관 이런 쪽은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익 창출이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그래도 뭐는 내도록 되어 있어요? 부가가치세.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본인이 좀 봉사 쪽도 괜찮다 그러시면 복지관도 나쁘진 않아요. 예. 월급이 엄청나게 세진 않지만 대부분 최저임금 주긴 하지만 내가 좀 봉사나 뭐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어. 그러면 괜찮긴 한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복지회관에서 이제 컴퓨터 강사로 일했었는데 저희한테 그걸 주지는 않는데 복지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앞으로 이제 다시 생길 거예요. 바자회라고. 바자회 같은 거 하죠. 그러면 직원분들 한 명당 할당량이 나옵니다. 티켓 파셔야 돼요. 네. 1인당 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팔라고 하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보면 저기 뭐냐 금융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1인당 할당량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한 달에 예금 얼마 이상, 적금 얼마 이상 이거 있어요, 할당량이. 그거 못 채우면은 욕먹는 거죠, 뭐 막말로. 그래서 우리 뭔가 하러 가면은 요즘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가입하죠, 앱 깔아서. 그거 가입할 때 마지막쯤에 한 번 달라 그래요. 그때 뭐 하냐면은 본인이 가입시켰다라는 거 넣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넣어야 본인 고가 점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힘든 부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절대 그런 건 없어요. 돈 많이 받으면 많이 주는 만큼 부려 먹어요. 근데 문제는 이건 거죠. 적게 주면서 많이 부려 먹으려고 하니까. 많이 주면서 많이 부려 먹으면 이해라도 하잖아요. 내가 많이 받으니까 그래요. 많이 받으니까 그만큼 부려 먹어라 라고 이해라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잖아요. 적게 주고 많이 부려 먹으려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알바비로 시간당 3만 원을 주는데도 사람이 없다. 제가 봤을 땐 그런 데는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로 올려놨거나 아니면 일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시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후자일 확률이 높아요. 저도 알바를 그렇게 많이는 안 해봤어요. 뭐 PC방 알바도 해보고 고깃집 알바 조금 해보고 호프집에서도 일해보고 했는데 일을 많이 부려먹지 않는 이상 사람들 버텨요, 안 버텨요? 버텨요. 사람들이 못 버티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격적으로 모욕을 줬을 때. 사람 취급 안 하시는 사장님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뭐가 적을 때요? 월급이 적을 때. 거의 두 가지 빼놓고는 그만둘 일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회사 그만두시는 분들,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 사람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일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퍼센트로 치면 20%는 안 넘을 거예요. 저도 회사 일 때문에 그만둔 적이 있었으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해. 근데 일을 많이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나만 많이 해. 직원들 중에 그 상황이었거든요. 나만 툭 하면 토요일 날 출근하고 혼자서. 그리고 그때 부사장님한테 가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고. 내 일을 다른 사람한테 좀 주라고. 그랬더니 부사장님 말도 맞아요. 뭐라 그랬냐면 너 일 다른 사람한테 주면 다른 놈도 그만둔다 그래. 진짜로 그 얘기도 맞잖아요.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제가 나오면서 2명을 뽑아놓고 나온 적도 있었는데 일 너무 많아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같이 많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나만 많아 그러면은 하기 싫어지긴 해요. 내가 뭐 능력이 많고 적고 이런 걸 떠나서 약간 그런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뒤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납세 의무를 뭐 할 수 있대요? 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비영리단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또 슬금슬금 이상한 얘기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지금 중국이 아시안 게임 보이콧하고 있죠. 네. 그거 한국에서 뭐 하재요? 가지고 오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인천은 안 하겠지만 어디가 갖고 갈지 모르겠지만 갖고 가는 순간 문제가 딱 하나 생깁니다. 그 이제 도시가 거기 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채율이 탑3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현재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천이 1등 아닙니다. 과거엔 인천이 1등이었어요. 부채 비율. 그랬고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준 적 있었잖아요. 처음으로. 근데 지금은 저기가 1등이에요. 강원도가. 평창 올림픽 때문에. 근데 이 상태에서 아시안 게임을 해 거기 아마 그 동네 박살날 거예요. 할 때는 좋아요. 할 때까지는. 근데 하고 난 이유가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예전에 살던 집이 문 열고 나오면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 주차장 보이는 데였거든요. 진짜 길 하나 건너면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이에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웨딩홀 뷔페도 생기고 콘서트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 있을 때까지만 해도 1년에 행사를 10번도 안 했었어요. 그리고 적자가 뭐 100억이니 몇 억이니 맨날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하나 살린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면 좋긴 좋죠. 왜냐면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고 보니 그때 경기했을 때 한 경기도 안 봤네. 경기는 안 봤는데 그래도 함성 소리는 들리더라고요. 바로 옆에니까. 그래도 요거 잘 봐두세요. 영리 목적성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영리회사만 세금 낸다라는 식으로 나와요. 근데 영리회사도 내고 비영리회사도 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일은 좀 적게 하고 월급 좀 적게 받고 싶어. 그러면 비영리회사들도 나쁘진 않아요. 비영리회사의 장점은 일이 어마무시하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 대신 월급도 어때요? 대부분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긴 해요. 그러니까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많이 배우고 싶어.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 가시는 게 제일 좋고, 세무사 사무실도 초반에는 월급 그렇게 안 세요. 대부분 최저임금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일도 일이지만 돈이 조금 초반에 좀 괜찮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일반 회사 가시는 게 낫고, 그래도 본인 상황에 맞춰서 회사도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제 첫 직장이 왕복 4시간이었거든요. 그 당시엔 했는데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해요. 힘들어서. 근데 그 당시엔 했어요. 그 당시엔 그냥 출근하는 게 좋았고 일 나간다는 게 좋았을 때였었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엔 했는데 지금은 못해도 5, 600 조면 갈 수 있겠지만 2, 300 줄 테니까 출퇴근 4시간 해라?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메리트가 없잖아요.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4시간이면 그 만만한 시간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시면 사업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요건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 3번이 제일 잘 나와요. 영리 목적성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제 사업자. 사업자는 크게 세금 내는 사업자다. 그래서 과세 사업자. 세금 안 내는 사업자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 그 다음에 과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하고 무슨 과세자요? 간이 과세자.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요거 발행하실 수 있어요. 뭐요?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는 개인만 되고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 이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뭐만 발행할 수 있다? 영수증. 근데 4,800 넘으면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모두 면제, 납부도 면제.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준 금액이 과거에는 4,800이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8,000으로 올랐어요. 근데 이게 올린 이유가 뭐냐면 결론은 물가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8천만 원 팔아도
남는 게 많다, 적다, 적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 현재 인플레이션이니까 심각합니다. 예. 분식집 갔다 한번 놀란 적 있어요. 와이프하고 꼬맹이하고 뭐 별거 먹은 거 없는데 셋이서 한 4만 원 돈 나오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야 그냥 분식집 가지 말고 갈비탕집을 갈 걸. 어차피 그 가격이 뭐예요? 그 가격이. 근데 요즘 저기 난리래잖아요. 평양냉면 한 17,000원이래요. 평균 15,000원이 넘었대요. 그러면 셋이서 가서 냉면 3그릇 먹으면 5만 원입니다. 실제 17,000원, 18,000원 한대요. 평균 잡으면. 뭐 지금 물가가 장난 아닌데 계속 오를 거예요. 안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또 조만간 저기 고기값은 좀 떨어질 거라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수입하는 그 고기들 관련돼서 관세를 제로로 만들어줄 예정이래요.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가격을 잡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수입을 늘리는 수밖에. 그 수입을 늘려서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수입 고기들은 좀 가격이 좀 떨어질 거라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국산이나 수입이나 먹으면 맛있어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면세는 뭐 발행할 수 있어요? 계산서. 그래서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었죠? 면세라 그랬었죠. 그리고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과세하고 면세하고는 이미 국가에서 나눠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이 세무서 가서 저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러면 아예 사업자 등록증에 찍혀서 나와요.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과세 쪽에 들어가 있냐, 면세 쪽에 들어가 있냐, 거기에 따라서 이미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뭘 사고 팔 거냐, 뭘 만들 거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저는 면세할래요, 저는 과세할래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가능합니다. 뭐는 가능하냐면, 일반 과세자로 갈 거냐, 간이 과세자로 갈 거냐는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처음에 커피숍을 하려고 그래. 얼마 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일반 과세자로 하겠어. 그럼 일반 과세자로 받을 수도 있고, 나는 간이 과세자로 하겠어. 그럼 뭘로 받는 거예요? 간이 과세자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는 8천만 원은 넘어. 그러면 일반 과세자로 가는 거고. 근데 간이 과세자 하다가 1년 동안에 8천만 원 넘으면 무슨 과세자로 바뀌어요? 일반 과세자로 바뀝니다. 자동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연락 올 거예요. 당신은 이제부터 뭐예요? 일반 과세자예요. 근데 이거는 1년 동안의 매출액으로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에 간이과세자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세하게 사업하시는 분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대부분 이제 1인 사업하시는 분들, 동네에 보면은 조그만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 중에 간이과세자가 많아요. 그리고 제일 쉽게 알아보시는 방법은, 대부분 입구 들어가면 사업자 등록증 붙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에 간이과세자라고 찍혀 있으면은 8천만 원 못 파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 과세자라고 찍혀 있으면은 8천만 원 넘게 파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과세기간까지만 보고 쉴게요. 과세기간은 이제 세금 내는 기간인데,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기하고 몇 기요? 2기. 그 다음에 예정하고 뭐요? 확정. 그래서 2기도 예정하고 확정,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는 거.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그 다음에 신고 및 납부는 언제까지요? 4월 25일까지. 근데 법에는 4월 25일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세법엔 뭐라고 써 있냐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근데 25일이니까 몇 월 며칠이에요? 4월 25일. 그 다음에 확정은 4월 1일에서 6월 30일. 그 다음에 2기 예정은 7월 1일에서 9월 30일. 그 다음에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그래서 1월 25일까지. 요즘 세무사 사무실이 편한 달이에요. 6월 달이. 왜 그러냐면 5월 달에 소득세 신고 끝났거든요.
근데 6월 달에는 특별한 신고는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 아마 코로나 풀리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6월 달에 해외여행 가는 데들도 있어요. 예,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해외여행 갈 때 다는 안 대주더라고요. 50% 대주더라고요. 예. 그 이제 직원분들이 투덜투덜 하시는 거죠. 저야 막내였으니까 뭐 거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해외여행은 갔다 왔는데 그때 투덜투덜 되더라고요. 근데 뭘로 투덜댔냐면 제가 취업하기 전에 이제 월드컵을 했었거든요. 한국에서. 예. 한국에서 월드컵 했었는데 자기 딸들은 안표까지 사서 보여줬대요. 돈은 잘 버니까. 직원한테는 콧구멍만큼 쓴다고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원래 다 그렇잖아요. 내 새끼한테는 팡팡 써도 남의 자식한테는 덜 쓰니까. 근데 세무사 사무실 잘 가시면 100%다 대주는 데들도 있어요. 그거 뭐 캐니까. 그리고 아예 그냥 휴가 주는 데도 있고 뭐 일주일 쉬어라 며칠 쉬어라 이렇게 하는 데들도 있고. 근데 세무사 사무실 가실 분들은 이건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신고 때 겁나 바쁩니다. 집에 못 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신고할 때.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본인이 게을러요. 평소에 일을 해놨으면 나중에 할 게 적은데 대부분 몰아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회사에서 늦게 갖다 줘요. 서류를. 예, 갑자기 막 5일 남았는데 서류 왕창 갖다 줘. 그러면 그거 입력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크게 밤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두 가지더라고요. 본인이 게을르던가 아니면 서류가 늦게 오던가. 거의 두 가지 중에 하나. 근데 나쁘지는 않아요. 여자분들 직업으로는. 왜냐면 오래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인지라. 근데 남자들 직업으로는 솔직히 좋진 않아요. 왜냐면 월급이 아주 세진 않아서. 근데 여자분들 직업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게 거기 양가로 4번에 폐업하는 경우가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와요. 폐업의 반대가 신규 사업이죠. 네, 신규 사업 개시했을 때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거든요. 근데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사업 개시일이 아니라 과세기간 시작일로부터 언제까지요? 폐업일까지인데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오냐면 납부 언제까지 해야 되냐? 납부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내가 6월 7일 날 사업을 개시했어요. 그러면 6월 7일부터 언제 것까지 세금 내는 거예요? 6월 30일까지. 요걸 언제까지 신고하면 돼요? 7월 25일. 근데 만약에 내가 7월 7일 날 폐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7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7월 7일까지. 신고 및 납부는 8월 25일까지. 다음 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내가 그만뒀어. 그러면 다음 달 며칠까지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거 되게 싫어해요. 이 규정. 망해도 뭐는 내고 망해야 돼요. 세금은 내고 망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장사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장사 안 돼도 그만두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인테리어를 이것저것 많이 했어. 그러면 계약할 때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나 나갈 때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야 돼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내가 막 이것저것 막 붙이고 뭐하고 했어. 그거 다 뜯어내야 돼요. 그럼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들어요. 예.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판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망하는데도 돈 들어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약에 뭐 설치비가 1억이야. 예. 근데 이거 뜯어서 팔면은 1,000만 원 받아. 이런 것들도 실제 있거든요. 그럼 내가 1억 들였는데 1,000만 원 받으려고 그걸 뜯어서 팔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100% 내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사업이라는 게 절대 쉽지는 않아요. 그 대신 이제 왜 사람들이 왜 사업해요? 사업하는 가장 큰 이유, 성공했을 때 가져가는 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직원하고 사장님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직원은 잘 되든 안 되든 가져가는 게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사장님은 잘 됐을 때 가져가는 게 많지만 안 됐을 때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직원이 좋은 거야. 왜냐면 장사 잘 되는 데보단 안 되는 데가 훨씬 더 어떠니까요? 많으니까. 근데 장사 잘 될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아, 이럴 때 사장해야 돼. 왜요? 남는 거 내가 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하셨던 분들이 회사 가서 적응을 잘 못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딴 게 아니고, 내가 사업을 해서 지금 이만큼 벌면 이만큼 내가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보이잖아요. 본인들은 사업을 해봤으니까.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사장님은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직원이 그랬다간 잘리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근데 나중 되면은 아마 직원들도 많이 바뀔 거예요. 하루에 8시간만 일하면 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외국계 회사 수업 나간 적 있었거든요. 회사로. 회사 자체로 이제 그 컴퓨터 수업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는 8시간만 있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왔어. 그럼 밥 먹는 시간 1시간 빼고 8시간만 있으면 4시든 5시든 가면 돼요, 집에. 8시간만 채우면, 퇴근하면 돼요. 몇 시에 왔냐?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몇 시에 가냐?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 대신 이제 단점이 뭐냐면, 개개인이나 팀한테 프로젝트를 준대요. 이거 이렇게 해봐. 그 프로젝트가 떨어진대요. 거기에서 성과가 안 나오면 잘리는 거예요. 그 대신 성과가 나오면 인센티브가 확실히 지불이 되고, 이제 그게 외국계 회사의 장점이자 단점. 이직률이 되게 높아요. 그 대신 성공했을 때 떨어지는 것도 좀 많고. 근데 한국 회사의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 내가 실수나 잘못하더라도 잘릴 확률은 좀 적죠. 그 대신 성공했을 때 가져가는 것도 어때요? 적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뽀로로 아시죠? 뽀로로. 뽀로로로 어마무시하게 돈 벌었잖아요. 뽀로로 만든 사람은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받고 땡이었대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다른 게, 미국은 만약에 미국에서 뽀로로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 뽀로로 만든 사람 거래요. 근데 대한민국은 거의 다 회사로 이관이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머지 이익을 거의 다 가져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 자체가 달라요, 외국하고. 그래서 예전에 한 5년 전인가 7년 전에 그 뽀로로 만든 사람 한번 인터뷰 나왔었는데, 자기가 어쨌든 가져간 건 크진 않다 그러더라고요. 1,000단위래요. 근데 뽀로로로 번 게 몇 천억 넘을걸요? 거의 조단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저희 집 꼬맹이도 보면 맨날 뽀로로야. 애기였을 때. 담요도 뽀로로, 먹는 것도 뽀로로 간식 먹고, 젓가락도 뽀로로 붙어 있죠. 밥그릇에도 뽀로로 붙어 있죠. 장난감에도 뽀로로 있죠. 그래갖고 난 진짜 뽀로로 천국인 줄 알았어. 얘들은 컸는데도요. 그 옛날 추억이 되살린다고 가끔 그런 거 사진 먹어요. 아, 그래요? 난 옛날 거 맛없던데. 하기사 아직도 가끔씩 아폴로 사 먹으니까요. 아폴로 있잖아요. 이거 비벼 먹는 거 돌려서. 다들 비슷한가 봐요. 그래도 요건 좀 알고 계세요. 폐업이 간혹가다 나와요. 그래서 폐업이는 다음 달 며칠까지요? 25일까지. 그래서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그 세법을 만들 때에 신고 날짜를 정해 놓은 거예요. 무조건 며칠이 되도록이요? 25일이 되도록. 그래서 그만두든 처음 시작하든 정상적으로 하든 무조건 신고일은, 신고 및 납부일은 며칠로 되어 있는 거예요? 25일. 그래서 시험 문제에 신고 및 납부 나오면은 무조건 끝에는 25일로 끝나는 걸 찍어야 돼요. 찍을 때 찍더라도. 왜냐면 신고 및 납부는 무조건 며칠로 되어 있으니까 25일로. 그런 것 좀 봐두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24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